예,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네 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습니다. 하나는 제재하는 것이 있었고, 또 하나는 억지력을 높이는 게 있었고, 그 다음에는 국지전적인 이런 전쟁적 수단 이런 것이 있었고,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화의 수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저는 이 제재나 억지력 그리고 전쟁적 수단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강화되는,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의 어떤 포지션이 이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갑게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. 특히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그 접근들은 재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. 그런 면에서는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. 이런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선택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,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거,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,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나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거냐, 이런 그 논란을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7, 8년 걸리는 ICBM의 그 개발 시간, 이것이 10년,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. 이런 점을 좀 봐야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 효과를 당장에 거둘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 조금 의문시 됩니다. 이건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렸기 때문이다.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시간 감각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군사적 억지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문제인데요. 그동안에 우리가 킬체인이라든가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검토했습니다. 저는 킬체인 문제는 잘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KMD라든가 아니면은 KMPW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5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기에 구축하면서 군사적 억지력을 제고하는 것, 이런 건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걸 넘어서 핵무장을 하자, 독자적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도입하자, 이런 건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 선택이고요. 또 한미동맹의 그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술적 그 기조였던 이 비핵화의 원칙, 이런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전략 자산을 운영하거나 미국의 어떤 핵 우산 이런 그 정책들,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군사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재나 군사적 억지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현실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쟁적 수단 아니겠습니까? 그게 국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외과적 그 처치 이런 표현을 쓰던 간에, 근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, 그것도 더 위험한 그 핵전쟁을 몰고 올 그런 과정으로 비화될 소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총리, 모든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, 이런 확고한 신념들로 임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카드는 아닌 거죠.
그러면 다시 차분하게 차갑게 생각해서 이 상황이 엄중하고 긴장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다시 대화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가 대화하자고 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한 두세 차례 상임위의 과정에서 빗방울이 맷돌을 뚫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수천석의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직 장관님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연한 윤병세 장관이나 유연한 홍영표 장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정부의 장관님들이 되시려면 그렇게 대화와 그 조건을 연계하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들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시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.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북이 지금 통미, 봉남 이런 것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. 그리고 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정한 시점에서는 결국 북도 한국의 힘이 남쪽의 힘이 또 남쪽과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느닷없이 올 수도 있는 문제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전 본질적으로 북의 권력들도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운명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당사자 간에 이런 원칙에 합의했던 이것으로부터 결코 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이 한반도 문제가 특히 남북 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숙명이고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긴장이 최후의 긴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의 권력도 결국 이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. 천재 이루의 기회로 단 한 번의 대화의 시간들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타고 들어가면서 지금의 긴장을 해치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의 길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.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측면에서 조건 없는 대화, 노력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관되게.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냥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그 대화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. 이런 것 등의 이야기들, 메시지를 이걸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북의 핵과 같이 얼마든지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저는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최후의 긴장으로 마감하고 우리가 새로운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게 코리아 패싱을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너무 이 제재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, 억지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, 그리고 전쟁적 수단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, 너무 이걸 지나치게 가는 것은 우리가 궤도를 상실할 그런 위험성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제재나 억지력이나 아니면 전쟁적 수단 동원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의 장관께서 견제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전 다른 분들의 말씀에 많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충언을 좀 조언 삼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. 이상입니다.
예,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